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을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 보이면서 이 장면 자체가 이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래서 히샬리송을 주목받게 해주고 싶었던 손흥민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제 주장이 품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히샬리송을 좀 전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손흥민은 전적으로 히샬리송을 밀어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토트넘 선수들은 왜 경쟁할 때 훨씬 건설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에서는 굉장한 기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옵타조라는 데에서는 굉장히 그런 기록들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98이라는 숫자를 주목했죠. 그 이유는 이 토트넘이 일단 셰필드에게 2대1로 역전하기 전에 98분 동안 지고 있었다. 그리고 98분 동안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한 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한 그런 사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로 95분에 역전을 했을 때가 이 토트넘의 가장 늦은 역전 기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토트넘이 사실은 역전이라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재밌는 부분인데, 이번에 토트넘의 승리는 선제골을 먹힌 뒤에 100번째 승리였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 선제골을 실점하고 난 뒤에 100번째 승리가 저번 셰필드전 승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을 지금 가장 선두로 달리고 있는 그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03회로 선제골을 먹힌 뒤에 다시 역전을 했다라는 거에 이제 그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저번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퍼기 타임이 생각난다. 퍼거슨이 있던 시절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록했던 그런 극적인 역전들이 생각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그런 느낌이 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토트넘도 100번째 이 첫 골을 뺏긴 뒤에 하는 역전을 이제 만들어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재밌는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 50이라는 숫자가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매니저로서 홈 경기에서 42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놀라운 점이 이러한 승리가 지금 3개의 클럽에서 연달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리고 셀틱, 스퍼스, 이 3개의 팀에서 이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이거든요. 옵타조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멘탈리티. 야, 이거는 홈 멘탈리티다, 홈 우승 멘탈리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경기 셰필드전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토트넘이 완전 씹어삼켰습니다. 뭐 전반에 잠깐 셰필드가 이렇게 위협적인 부분이 있었고, 뭐 중간에 조금씩 있었는데, 야, 근데 토트넘이 그리고 이 셰필드의 골이 터진 이 부분은 사실은 위협적이라고도 이제 보기 어려운 이 구간에서 이제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야,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골이 터지지 않을 만한 지점에서 골이 터졌어요. 그래서 와, 진짜 토트넘이 지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TV를 끄신 분들도 있겠죠. 야, 이거 제 댓글에 이제 어떤 분께서 나 이 지점에서 껐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야, 토트넘이 거의 다 주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도하는 토트넘 경기를 제가 본 적이 없고, 어마무시하게 주도하다가 결국에 교체하고 나서 80분에 교체를 하고 나서 히샬리송의 골과 어시스트가 터지는 이 두 골로 이제 토트넘이 극적인 역전을 하게 되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가장 늦은 시간의 역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토트넘이 사실은 두 골을 넣을 만한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 수치적으로도 골 기대값을 표현한 그래프인데, 그 슈팅이 얼마나 골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래프로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인데,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한 골을 기록했죠. 전체적으로 기록한 XG 값도 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셰필드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토트넘은 두 골 넣을 만한 상황에서 두 골을 넣은 겁니다. 단지 그 골이 마지막에 터졌을 뿐이지, 토트넘은 그 전에 하프타임 때도 이미 한 골을 넣었어야 했다라는 어떤 값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찬 슈팅을 다 보면은 진짜 오밀조밀하게 안 찬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튼 데서 찼냐, 그렇지도 않고 진짜 골이 들어갈 만한 곳에서 슈팅을 주구장창 시도했고, 이 짙은 점이 이제 온타겟, 이제 안 짙은 점이 오프타겟인데, 오프타겟보다 온타겟 슈팅도 되게 많았고 오프타겟 슈팅도 많았죠. 마지막에 이제 골이 발생한 두 지점은 이제 히샬리송의 어떤 어시스트가 클루세프스키한테 간 지점, 그리고 이게 히샬리송이 직접 기록한 골인데, 여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클루셉스키가 기록한 골도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PL 히스토리에서 가장 늦은 시간에 기록한 골이다. 99분 53초 이게 공식 기록이에요. 정규 경기에 뭐 이 정도의 플레이 타임이 나오는 경우도 적죠.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에 엄격하게 심판들이 좀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도 있지만 여튼 토트넘이 이때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축구를 한 것도 대단하다. 뭐 이때쯤 됐을 때부터 뭐 뻥축구를 한다던가 뭔가 좀 다른 전략을 좀 고안한다거나 마지막에 사실은 좀 그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일관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했다. 오밀조밀한 어떤 경기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점수를 높게 쳐줄 만한 그런 승리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드레싱룸,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들 전체가 지금 히샬리송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몸소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터뷰에서 이제 손흥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히샬리송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이 게임이 뭔가 자신감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기다리던 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셀레브레이션이 가족으로서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가족인 거죠, 가족. 토트넘 가족이에요. 토트넘 가족. 손흥민이 히샬리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나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잘할 수 있다. 모두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손흥민의 어떤 리더십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큰 힘이 되는 선수이기도 한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뭐 말로 그렇게 리드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는 뭐 선수들이 굉장히 나를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주장 직업이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It's getting really tight in the changing rooms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tight라는 말이 보통 이제 긴장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서 tight라는 말을 사용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끈끈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We're getting really close. 우리는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더 타이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의도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단어, 이 문장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 토트넘 선수들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팀으로서, 그룹으로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타이트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관계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계에서 사실은 필연적인 게 경쟁이죠. 필연적인 게 경쟁이고, 제가 인트로 때 토트넘이 굉장히 건설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토트넘은 지금 건설적인 경쟁을 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손을 내주고 있어요. 돕고 있는 거죠. 야, 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지금 토트넘인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전술 유연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전술 유연성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팀이 가지고 있는 전술이 있는데, 근데 경기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포지셔닝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역할을 해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포메이션을 바꾸는 그런 전술 유연성도 있습니다. 유연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가 이제 그 저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때는 이제 미드필드로 이제 뛰다가 그러다가 이제 2대1로 역전을 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곧바로 야, 호이비에르 너 센터백으로 돌아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호이비에르를 다시 센터백 포지션으로 보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술 유연성을 그런 식으로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을 탑으로 사용했던 벌리는 굉장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제 토트넘을 공략하려고 했고, 그뿐 아니라 팀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었죠.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확실하게 활용을 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자, 셰필드 수비하는 거 보세요. 셰필드의 수비, 야, 이 좁은 공간에 지금 7명이 있고, 여기 측면도 수비하고 있고, 밖에도 한 명이 있고, 지금 미친 듯이 수비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셰필드 입장에서 뒷공간을 공략할 여지가 아예 없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손흥민이 아니라 존슨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존슨이 공을 받아서 옵사이드지만 골을 넣었던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노렸고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서 들어가는 장면들, 그것 때문에 이제 셰필드 수비진들이 라인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뭐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준 어떤 외신들이 있었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뭘 했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완전 80분 내내 이 셰필드의 수비진들의 길을 빼놓고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등장한 히샬리송이 그 상황에서 골을 넣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게임 중에서도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서 직접 슈팅을 기록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골키퍼에게 이제 맞고 튕겨나가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은 또 윙어로 뛰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이야기가 뭐 댓글에서도 제가 좀 본 것 같고, 반응들도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만약에 히샬리송이 좀 더 정상 컨디션이었으면은 히샬리송이 먼저 선발로 출전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든요. 이 셰필드의 이 수비가 굉장히 밀집 수비를 할 거고 후방에서 기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뭐 거의 명확했고, 이미 뭐 셰필드가 굉장히 낮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 롱볼로 역습을 하려는 팀이라는 게 분석이 이미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찍부터 히샬리송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샬리송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경기 초반에.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힘을 다 빼놓은 셰필드를 이제 히샬리송이 공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히샬리송만 데리고 넣는 게 아니라 그를 극대화할 수 있는 페리시치라는 인물을 넣죠. 페리시치는 사실은 굉장히 크로스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크로스를 넣는 선수고, 그래서 콩테 체제에서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크로스를 넣어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손흥민이 할 게 없었고, 손흥민 선수가 뭔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크로스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 히샬리송이라는 선수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셰필드를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은 똑같은 스쿼드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손흥민이라는 스트라이커를 쓸 수 있지만 히샬리송이라는 스트라이커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은 이 둘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클루셉스키라는 윙어를 쓸 수 있지만, 근데 윙어 쪽에 솔로몬이라는 윙어를 쓸 수 있다. 스타일이 다르죠. 페리시치, 그리고 뭐 이때는 솔로몬이 뛰었지만 뭐 그 외에 또 뭐 브레넨 존슨 같은 선수, 달라요. 근데 이 다르다는 점이 전술에 어떤 유연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부여해 주고 있고, 뭐 이 뒤에 있는 비수마, 사르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선수고, 게임을 닫을 때 확실하게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게 뭐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직접 비교를 하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비교 우위가 있는 포지션을 2명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뛸 수 있는 선수, 같은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2명씩 준비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좀 예외가 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백 포지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더벤 그리고 로메로 같은 선수는 뭐 사실은 대체가 좀 어렵습니다. 산체스가 저번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쉽지 않았고, 그리고 다이어가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 딱 하나의 지점이 이제 공중볼을 방어하는 건데, 뭐 혹시 모르죠. 다이어가 부활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보지만, 여튼 사과랑 바나나 같은 겁니다. 사과랑 바나나, 이 수학 시간에 그런 얘기 하죠. 사과랑 바나나를 더할 수 있냐? 더할 수 없다. 사과는 사과고 바나나는 바나나다. 그래서 뭐 X는 X끼리, Y는 Y끼리 뭐 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선수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서로 도울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두 선수가 같은 종류의 선수면은 직접 경쟁이거든요. 싸워야죠.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한테 알려줄 수 없죠. 1등이 선발 출전할 거니까. 그런데 약간씩 다른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도 중요하고, 그리고 선수들 간의 이 협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전심으로 히샬리송을 밀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과 똑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뭐 비교 우위를 정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절대 우위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면은, 그러면 이렇게 전심으로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를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놨고, 거기에 주장을 손흥민으로 선임했다. 저는 이게 다분히 의미가 있다, 의도가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센터백 포지션은 좀 어렵지만 하지만 다른 포지션에서는 확실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하게 이번 시즌에 토트넘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이 빛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도 저는 확실하게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정말 최고고,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가 이제 곧 다가오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시즌을 뭐랄까 상징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상반기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경기. 이 다음 경기가 또 리버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죠. 그런 경기고, 토트넘 아스날의 경기가 9월 24일 한국 시간으로도 오후 10시예요. 오후 10시 경기이기 때문에 완전 좋은 시간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 것인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스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라이벌이 좋은 팀이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손흥민 선수를 이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지 윙어일까요? 아니면 스트라이커일까요? 부활한 히샬리송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